네,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떠한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의 판서 내용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죠. 여러분들의 교재보다도 많을 겁니다. 자, 왜냐면요. 여러분들은 4종 교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이 교과서들마다 내용이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한 내용을 다 넣어 놓은 것인데요. 사실 요거를 하나하나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 이런 친구들 선생님이 앞으로 바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듣고 이해를 하시죠.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시험 문제는 다 풀리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라고 화살표로 연결을 해놓은 거고요. 각각의 내용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타낸 거지. 이 표 자체를 나 완벽하게 외워야지. 선생님도 못 외웁니다. 이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 자체가 높아진 상태에서 복사평형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온실 효과보다 더 높은 기온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기온이 높아지면 얼음 같은 것들은 녹을 수밖에 없겠지. 자, 우리 2학년 때 공부를 했습니다.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 특히 고산지대라든가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되겠죠. 자, 이러한 빙하들이 녹게 될 거예요. 왜? 기온이 높아졌으니까. 따라서 빙하 면적이요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거기다 또 한 가지요. 바닷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구상 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바닷물이라고 했는데 고체가 되었건 액체가 되었건 기체가 되었건 이것도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우셨죠. 자, 어떤 물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부피가 커지게 되죠. 우리가 이런 거를 열팽창이라고 공부를 했었어. 그래서 해수의 부피가 팽창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해수의 부피가 커졌다라는 건 해수면 자체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빙하가 녹았습니다. 전부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 물 같은 경우는 낮은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질 거야. 그런데 해수 자체가 열팽창을 했어. 그럼 부피가 커지면서 높이는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가요, 결론적으로 높아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수면 높이가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섬이라든가 낮은 지대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잠겨버리게 될 거야. 특히나 농경지 같은 경우는 물을 끌어다 써야 되죠. 그래서 저지대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농경지 같은 것도 모두 다 침수가 되어 버리게 돼요. 그럼 선생님 농경지가 줄어드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저지대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되니까 거기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선생님 친구들 중에서요. 선생님이 가장 친한 친구들이 지금 5명 있거든요. 자, 이 고등학교 친구들이요. 거의 대부분 선생님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4명의 친구는 다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중에 3명이 전부 다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갔거든. 왜 갔는 줄 알아? 곧 잠길지도 모른다고. 마지막으로 잠기기 전에 가야 된다면서 다들 신혼여행을 그쪽으로 갔었거든요. 자, 이렇게 저지대 아니면 섬 같은 것들이 물에 잠겨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요. 육지 면적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를 쭉 해두시면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빙하가 녹았어요. 해수가 열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저지대는 침수가 될 거고요. 육지였던 지역들이 물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게 되니까 육지 면적이 감소하게 되는구나. 자, 그에 따라서 또 한 가지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요. 기상이변이 증가를 하게 돼요. 자, 다시 말해 기상현상에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폭염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여름에 정말로 덥죠. 그리고 밤에는 더워서 잠을 잘 수 없는 열대야 같은 거 전부 다 기상이변이라고 불러줘. 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요. 물이 증발을 정말 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논바닥 같은 데 있는 물들이 전부 다 증발을 해버리게 돼 가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 같은 경우는 증발을 많이 해서도 나타나게 되지만 비가 안 와서도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비가 내리는 일수가 확연히 줄어들게 돼요. 자, 우리나라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최근 100년 있지. 그동안 조사를 했는데 여름은요. 거의 40일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겨울은 20일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겨울이 그렇게 춥지는 않잖아요.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한파라고 해서 너무너무 추웠었거든. 근데 지금은 겨울이 오히려 따뜻하다라고 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서 가뭄이 나타나게 되고요. 눈이 내릴 때는 눈폭탄이 떨어집니다.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태풍 같은 경우가 바닷물 같은 것이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증발을 하게 되지. 근데 이 증발한 수증기가요.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태풍이요. 그리고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요. 뭐 집중호우 같은 게 나타나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에 잠겨버리는 홍수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럼 너희들은 질문을 할 거야. 선생님, 가뭄이랑요. 폭우는 뭔가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것처럼 비 내리는 일수는 줄었어. 근데 비가 한번 내렸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내리게 되는 거야. 가뭄이 안 나타나려면 비가 적당히 골고루 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지가 많고요. 좁으면서도 경사가 급하단 말이야. 그래서 집중호우가 와버리면 비가 그냥 다 쓸려 내려가요. 그래서 물을 댐 같은 데 가둬놓지 않으면 활용이 조금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상이변이 나타나는 것도 지구온난화 때문이구나 라는 거야. 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매일매일의 기상이변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후 자체가 바뀌고 있어.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살짝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대기후다라고 불러줬었거든요. 지금은 뭐라 그래요? 아열대 기후라고요. 적도 지역에서나 나타날 법한 기후가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시간이 지나면 바나나라든가 오렌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에 따라서요. 여러 가지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자, 대표적인 것이요. 농작물 생산량 자체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농경지 같은 거 침수돼 버린다라고 했지. 그럼 작물을 재배하는 환경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럼 선생님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또 다른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온이 낮았을 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농작물 같은 경우는 아예 재배를 못하게 되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한류성 어종입니다. 자, 명태 같은 것들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이야. 찬물에서 잘 살 수 있는 물고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들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한류성 어종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습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실제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모두 적으세요. 이런 문제는 절대로 안 나와. 객관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빙하 면적이 감소하고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면서 육지의 면적 자체가 감소하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이 나타나게 되고 생태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겠구나. 바꿔 말하면 전 지구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또는 이미 나타난 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거죠.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거 보도록 할 건데요. 실제로 이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게 된 주요한 원인이 이산화탄소의 증가였어. 이산화탄소는 왜 증가를 한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야 될까? 자, 먼저요.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친환경 에너지 또는 대체 에너지라고도 불러주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대체 에너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다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라고도 불러주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가 뭐냐면 예를 들어 자연 그대로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이용하는 풍력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태양빛을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태양열을 이용한 태양열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친환경 에너지가 되겠지. 그리고 땅 자체에서도 열이 나오게 되거든요. 지열 발전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친환경 에너지다. 오염물질, 다시 말해서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자라는 거지. 근데 사실 요것도 조금 힘든 게요.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도 가장 좋고 경제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상용화가 못 되고 있다. 그러나 점점점 전 세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쓰레기 같은 것도 너네 쓰레기를 배출하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쓰레기 같은 경우는 태워서 없애버리게 된단 말이야. 이 과정에서도 온실기체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줄이셔야 되고요. 자원을 재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온난화가 나타날 때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산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숲 면적을 늘립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나무가 기껏해야 뭘 하겠다고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많이 심어놓게 되면 이들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죠. 빛에다가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든다라고 했잖아. 그럼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 숲에 있는 나무들이 쫙쫙 흡수를 해줘. 그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조금은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을 보호하고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숲 면적을 늘려야 됩니다라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온실기체 감축을 위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이라고 해서 다시 말해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을 너희들이 공기 중에 버리기 위해서는
거는 만약에 너희들이 약속한 양 이상으로 버리게 되면 벌금을 내 라고 하면서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제 협력을 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대책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된다. 이것이 종종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결국은 지구 온난화의 대책이었구나라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